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유튜브를 보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저도 유난히 이번 영상의 스크립트를 짜면서 굉장히 많이 미루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그대로였던 책상이 갑자기 지저분해 보여서 청소를 한다든지,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사진첩을 정리하고 있고,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하다가 다시 또 이 스크립트를 써보려고 하니까 또 힘들어서 또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성인의 약 95%가 어떤 형태로든 이 미루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대학생들의 경우는 약 75%가 만성적인 미루기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할 거야. 다음 주부터는 정말 일찍 일어날 거야. 내년엔 꼭 뭐뭐 할 거야.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죠? 우리는 왜 계속 이렇게 미룰까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게을러서일까요? 오늘은 이 미루기에 대한 진짜 원인을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이 미루기를 해결하기 위한 입증된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도 이 미루기에 대한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미루는 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완전 바뀌었고, 실제로 그 해결 방법들을 제가 적용해 보면서 이 미루기를 많이 없앨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더 이상 그만 미루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미루게 되느냐, 먼저 우리 뇌 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3년에 피어스 스틸의 연구에 따르면 미루기는 뇌의 두 부분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고 해요. 바로 이 변형계와 전전두피질의 다툼인데요. 이 변형계는 즉각적인 보상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원시적인 뇌이고, 전전두엽피질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현재의 욕구를 억제하는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이에 관해서 또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는데요. UCLA 연구진은 이 뇌를 스캔을 했는데 MRI가 아니라 fMRI 촬영을 했었어요. 이 fMRI라는 것은 F가 펑션인데, 그러니까 뇌의 구조를 보는 게 MRI라면 이 뇌의 기능적인 부분을 보는 MRI를 촬영했던 거죠. 그래서 이 미루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의 뇌를 fMRI를 통해서 촬영한 결과 이 변형계의 활동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왕성했다는 거죠. 즉, 미루기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적인 차이에 의해서도 생긴다는 거죠. 이 미루기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미네이션의 저자 에나 렘키 박사는 우리의 뇌가 즉각적인 보상에 중독되어 있다고 해요. 스마트폰 알림이나 SNS의 좋아요, 유튜브 영상, 이 모든 것들이 즉각적인 도파민 분비를 일으켜서 이 변형계의 활동을 더욱더 촉진시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의한 목표들을 계속해서 미루게 되고 즉각적인 보상을 더 원하게 되는 사회적 구조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미루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재밌는 연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팀 피친 박사의 연구 결과에서 이 미루기의 핵심 요소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기대감의 부족. 이 일을 해도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가 가치의 부재. 이게 정말 나에게 중요한 일일까? 세 번째가 충동성. 지금 당장 다른 걸 하고 싶어. 이를 공식적으로 표현하면 동기라는 것은 기대감과 가치에 의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충동성과 지연에 의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즉, 미루기를 줄이려면 기대감과 가치를 올리고 충동성과 지연을 낮춰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팀 피친 박사의 후속 연구에서 나왔는데요. 미루기는 사실 본질적으로 감정 조절의 실패에서 오는 거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을 미루는 것은요, 운동 자체가 싫다기보다 운동을 안 한 나에 대한 죄책감,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죄책감이 들죠.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혹시 힘들지 않을까? 이 힘들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이런 감정 때문에 미루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일 자체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해야 할 일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미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루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브레네 브라운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벽주의자일수록 더 많이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완벽주의자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미루는 것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어 라는 것보다 스스로의 자존감을 훨씬 더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루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이 약해질수록 더 미룰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력은 쓰면 쓸수록, 그러니까 근육과 마찬가지로 근육을 쓰면 쓸수록 근육이 피로해지는 것처럼 이 의지력도 결정 피로 현상이라는 게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의지력도 사용할수록 피로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오늘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의지력을 많이 쓰기 전이 언제일까요? 오전 시간이죠. 이 의지력이 많이 피곤하기 전인 오전 시간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무렵이 됐을 때 이 의지력이 좀 약해졌을 때는 단순 반복 업무라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흥미롭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미루는 습관을 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글로리아 마크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대인은 평균 11분이 지나면 주의가 산만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방해를 받게 되면 다시 어떤 일에 집중하는데 25분이 소요된다고 해요. 저는 연구 결과를 보면서 다행히도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이 SNS에 글을 올리게 되면 그 댓글을 보거나 또는 그 댓글에서 어떤 사람이 궁금해져서 그 사람을 또 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게시물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피드백을 올리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일을 하려면 집중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또 집중이 될 만하면 다시 SNS에서 알림이 울리고, 사실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업무 코어 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게 정말 필요하고, 그 업무 코어 시간이 오전 시간으로 한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오전 시간에 제가 어떤 일을 집중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가장 천적인 스마트폰에 업무 방해 모드를 해놔요. 정말 중요한 몇 사람의 전화가 아니면 핸드폰 알림이 울리지 않게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집중력은 11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방해받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의지력에 힘이 있을 때 더욱더 그 시간에 집중해야지만이 우리는 미루기에서 일정 부분 탈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만약에 내가 집중을 하지 못했거나 어떤 일을 미루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크리스틴 네프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루기를 한 후에 자신을 비난한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미루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해요. 반대로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미뤘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도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또 미뤘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라고 말하는 순간 또다시 미루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뭔가를 미뤘다 하더라도 이번엔 내가 미뤘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몇 가지 해결 방법들을 제가 제시해 볼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자신에게 잘 맞는 또는 자기가 가장 하기 편한 방법을 골라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 첫 번째가 데이비드 앨런의 DTD 방법론인데, 쉽게 말해 2분 규칙이에요. 2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바로 즉시 하시면 되고, 어떤 일이 2분 안에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2분 안에 끝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서 즉시 실행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해나가게 되면요, 해야 될 일들이 줄어들므로써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성취감을 느낌으로써 더 어려운 일도 나 이제 한번 해볼까 하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프란체스코 치릴로가 개발한 포모도 기법인데요. 이 포모도 기법은 뭐냐? 25분을 집중하고 5분을 휴식하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뇌의 집중력의 한계는 25분에서 30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은 뇌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25분을 집중하고 5분을 휴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분을 휴식할 때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물 마시기 정도의 휴식을 하고, 이렇게 25분 일하고 5분 쉬는 것을 1포모도라고 하는데, 이게 4포모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는 조금 더 긴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4포모도 후에는 뭐 SNS를 확인한다든지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지 이렇게 뇌가 좀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를린 대학교 연구에서 이 포모도 기법을 사용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이 포모도 기법을 적용한 그룹의 생산성이 40%나 향상됐다고 해요. 확실히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환경 디자인 기법이에요. 스탠포드 대학의 BJ 포드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기에 의존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꾸세요. 즉 쉽게 말해서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침대 옆에 두고, 책을 읽고 싶다면 스마트폰 대신 책을 눈에 띄는 곳에 두세요. 집중하고 싶다면 방해 요소로 생각되는 것들을 모두 치우세요. 저는 이 방법이 실제로 많은 효과가 있었어요. 스스로 이 의지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계속 다그쳐야 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환경 디자인처럼 해야 할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게 되니까 일단 시작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하게 되더라고요. 운동을 하기 싫어도 헬스장에만 가게 되면 주위에서 다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운동을 하게 되고, 식탁에 오늘 읽어야 될 책을 놔두고 아침을 먹게 되니까 그날엔 조금이라도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은 미루지 않고 해야 될 일이나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팀 피친 교수의 감정 우선 처리법이에요. 팀 피친 박사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미루기는 감정 조절 실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먼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뭐지? 불안감, 지루함, 두려움, 압박감? 이 감정이 뭔지를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다음은 그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인 후에 그럼 5분만이라도 한번 시도해 볼까? 라고 스스로에게 제안해 보세요. 이렇게 작게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면 감정이 안정이 되게 되고 하려고 하는 그 동기와 의지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상승을 해서 대부분의 경우 이 5분이 30분, 1시간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얘기했던 이 세 번째 방법과 이 네 번째 방법을 동시에 해봤더니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미뤘을 때 자책하는 게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자책 대신에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실수는 인간적인 거야. 95%의 사람들이 다들 한 번씩은 미루고 있잖아.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돼. 라고요. 이 성인들의 95%가 미루고 있잖아요. 사실 이 미루지 않은 5%가 이상한 것이고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미뤘거나 뭔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자책을 하게 되면 그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가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지니까 절대로 우리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악순환을 끊어내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 미루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게으름도 의지의 부족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뇌가 가진 자연스러운 특징인 거고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미루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포모도 기법, 환경 디자인 기법, 감정 우선 처리 기법 등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것들이에요. 기억하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내일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이 내린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시작돼요. 너무 거창하거나 큰 것보다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미루고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타이머를 2분으로 맞춰서 그 일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딱 2분만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타이머 2분을 누르는 순간 미루기와의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미뤘어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니까요. 화이팅!